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시민운동에서부터 청와대 행정관까지 아주 다양한 경험과 행정 업무에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열심히 또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원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취임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름 휴가는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틀 다녀왔습니다. 어디 해외로 다녀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무주에 갔다 왔습니다. 짧은 일정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또 그러면은 보내셨네요. 예, 보냈습니다. 예. 어느덧 취임한 지가 6개월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나간 것 같아요? 처음에 내려올 때 사실 정무부지사로 내려올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정무부지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속칭 이제 밥값은 할 수 있을지, 또 전북 발전의 미랄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제 현장과 주민들, 또 기업인들, 새만금 이런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정무부지사로서 사실 정무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의 경제, 새만금, 대외협력, 또 정무 조정까지 일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바쁘게 지내온 편입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돈에 관련된 또 행사장 가셔서 또 축사, 뭐 환영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바쁘게 보내셨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무부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가 있고 또 보면은 행정부지사도 있던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좀 구별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전라북도엔 도지사님이 계시고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정무부지사라는 이름으로 보면 이제 정치권과의 협력 또는 이제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가 어떤 단체들과의 협력만 생각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이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라북도 경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요. 또 국제 교류, 정무 조정 상당히 포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래 업무인 뭐 국회의원, 국회의원과의 협력, 또 도의회와의 협력, 또 지역사회와 협력 업무를 바탕으로 하면서 경제 업무, 새만금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자리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여는 말에도 소개할 때 청와대 행정관까지 지내셨다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 있을 때 그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반인들은 가보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가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 들어갔을 때 긴장되고 어떤 곳일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청와대의 어떤 질서나 문화, 체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용기도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제 비서관을 포함해서 행정관들도 상당한 어떤 이렇게 사명감과 도덕적 자각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 행정관들의 어떤 이렇게 자각적인 노력 이런 걸 하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가방 검사도 하고요. 또 핸드폰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 때문에 가방 검사를 하나요? 일단은 이제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보안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 서류를 뭐 이렇게 빼갈 수 있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가방 검사를 해보고 이제 청와대에서 가방 검사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정을 다루고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들의 자발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이렇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지내면서도 우리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보고도 해주시고 또 가교 역할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 그 예타 면제도 또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원택 정무부지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균형발전 비서관실, 나중에는 이제 자치발전 비서관실에서 있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의 업무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7가지 업무 중에 한 꼭지가 새만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 제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의 애로사항, 문제점,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주요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송하진 도지사님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고요. 또 퇴임하신 우리 최종호 부지사님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는 김현미 장관님이나 송재우 균형발전위원장님 또 한병도 전 수석님과 함께 공감하면서 또 우리 전라북도 뭐 이춘석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공감하면서 이렇게 완급을 조절하고 또 하나된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다 보면 행정관은 정부 입장에서 해야 하는데 지역의 입장을 꼭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안만큼은 정부의 입장과 지역의 입장이 동일해서 충분히 어려운 난관을 통과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 수건이잖아요. 새만금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SOC 인프라 가운데는 공항이 필요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새만금 업무를 맡고 해수부하고 항만 조성 관련한 협의도 했었고요. 국토부와 공항 관련한 협의도 했었고 또 최종적으로는 또 기재부와 협의도 했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추진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의 재조정과 또 총리실의 조정을 양쪽을 투트랙으로 해서 새만금을 좀 속도감 있게 개발해가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업무 조정과 협의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네. 요즘 뭐 새만금 개발 공사도 이제 만들어졌고 새만금 개발청도 세종시에서 우리로 옮겨온 걸 보면 또 예산도 증액이 되고 속도감은 그 어느 때보다 붙었는데 공항도 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애가 탑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항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에타 면제가 됐고 이제 내년 예산에 이제 기본 계획과 설계비가 반영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 2023년 세계 잼버리 전에 그때 하면 딱 좋죠. 활주로라도 오픈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공항이라는 건 생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더라도 만약에 안전상 지장이 있다고 하면 23년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면 23년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러나 늦어도 25년, 6년에는 공항이 오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도정을 총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취임 6개월째 맞이하고 있는 이원택 정무부지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청와대에 좀 더 계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중앙에 더 머물렀으면 하는 마음도 주변 분들이 갖고 있었을 텐데 다시 전라북도로 유턴을 했어요. 정무부지사로. 어떤 까닭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대목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도 제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갈 건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좀 더 활동을 통해서 비서관도 좀 승진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이제 중앙부처나 또는 서울 쪽에서 활동을 할 거냐 아니면 지역에 또 내려갈 거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이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송하진 지사님의 정무부지사 제안이 있었고요. 그 제안 과정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새만금에 대한 설계 그리고 집행은 어느 정도 부처와 총리실과 협의가 다 끝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쌓은 인맥, 또 부처 인맥, 또 중앙당의 인맥 이런 걸 활용해서 도정의 다양한 현안들을 대응하는 것도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돼서 이렇게 유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와 보니까 밖에서 봤던 도정하고 직접 내가 해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낙후 전북 그러는데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정책대로 잘 추진만 되면 희망이 보인다는 걸 발견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직접 도정에 참여하면서. 예. 저는 뭐 그런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는 사실 이제 정부 이제 어떤 정부가 이제 전라북도에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하느냐, 또 전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것이 우호적이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로 그런 정책들이 노력에 의해서 국정에 반영되고 흡수되고 이런 것을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또 보고 이렇게 보아왔고 또 흡수시켜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도정이 좀 더 집중을 해서 현재의 정책이나 사업을 좀 가다듬고 또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 조금 속도는 더딜지 모르지만 반영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야 뭐 인구 대비해서 지난 대선에서 전폭적인 또 지지를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북이 또 친구라는 말씀을 또 대통령께서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눈에 보이게 국가에서 좀 우리 전북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새만금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김제가 고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큰 질문이긴 하지만 자꾸 사람들이 젊은 층을 비롯해서 떠나고 있다는 게 불안하거든요. 일단 저도 이제 모든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뭐 이런 주제가 모든 지자체의 숙명이고 과제인데 제가 정무부지사로 내려와서 시군을 방문했고 또 젊은 층들과 간담회를 많이 해본 결과 저희가 이 청년층에 대한 특히 이제 전주 중심이 아닌 각 시군에 있는 청년층들에 대한 어떤 창업의 기회, 그 다음에 창업의 기회와 그걸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시군에서 좀 더 안착하고 정착해서 갈 수 있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조금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 정책이 기존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이 안착하고 또 이제 전라북도 밖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준비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청년들의 어떤 사회적 경제 젊은 미니 클러스터 같은 것을 14개 시군에 조성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부의 세습이 없는 한 이렇게 상당하게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안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사회적 경제이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역에 안착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크게는 이런 문제의 크게는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또 새로운 산업 생태가 구축돼야겠죠. 그래서 사실 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든가 또는 뭐 군산의 그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공공기관 중심의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든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기업 유치하고 하면은 일자리 늘어나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강소 중소기업 좀 많이 만들어서 전라북도 기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창업 유도하든지 농생명 또 우리 식품산업 클러스터도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업들 그렇습니다. 많이 유치해서 좀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기업 유치가 이렇게 양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하면서 사실 이제 새만금의 장기 임대 산단에 지금 입주 계약이 올해만 이제 10건이 됐고 또 투자 협약이 또 이제 12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청과 전라북도에 또 이제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업 쪽에 기업들이 많이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저희가 지금 기존 대기업들 그러니까 효성이라든가 하림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대기업들의 증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자리를 확보하고 확대해 가려고 지금 여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군산에 이제 GM 자동차가 망했는데 사실 이제 명신 이제 그룹이라고 해서 MS 오토텍이 인수를 해서 아마 이제 상생협약이 군산 일자리 상생협약이 9월 정도 체결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요. 내년 중후반기는 아마 채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통해서 또 젊은이들한테 일자리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군산 경제가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하고요. 재생에너지 단지 집적화 클러스터는 초반에는 어쨌든 뭐 왜 새만금의 태양광이며 왜 이렇게 자꾸 번복하고 수정하느냐 불신의 잔불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들 유치하고 또 공장 들어서고 한다고 하니까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도 제 업무였습니다. 제가 초기에 설계하고 또 10월 30일 날 대통령 오셨을 때 비전 선포식도 제가 행사를 준비했던 당사자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재생에너지가 단순히 태양광만 한다고 했으면 저도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산업비서관실 또 관련 비서관실하고 협의를 했고요.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클러스터 기능을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걸 주면 제가 이 업무를 잡고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산업부나 또 산업비서관실 또 경제수석실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동의해 주셨고요. 또 클러스터 기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러스터 기능이 뭐 국가종합실증단지, 에너지 융복합단지, 고분자 연료 전지 연구센터, 해상풍력 연구센터, 태양광 관련된 이런 R&D 기능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 융복합단지가 내년에 지정되는 절차를 올 하반기에 지정되는 절차를 밟아서 갈 겁니다. 그래서 R&D 기능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또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채권으로 해서 이익금 가져가는 거죠, 주민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주민과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게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이 200메가, 김제가 100메가, 부안이 100메가, 도가 100메가를 직접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과 기업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형 이자 7%가 보장되는 부분이 또 보장돼서 전체 30%가 참여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업과 그다음에 그 이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거라고 봤고요. 또 이 새만금에 이게 20년 후에 철거하는 겁니다. 저는 이 태양광은 마중물 성격이라고 봅니다. 이 태양광 마중물 때문에 클러스터도 되고 기업도 오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세계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기업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새만금 산단에서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20년간 태양광 발전을 하다가 이건 이제 20년 후에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부지가 이제 노른자냐 아니냐 뭐 이런 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새만금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200만 평 수변 도시를 조성하게 돼 있고 그게 에타가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새만금 전체를 놓고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찾았을 때 청와대에서 찾았을 때 고군산군도 진입 지역의 개발 수요, 그 국제협력 용지 중에 항만 앞단 쪽이 제일 개발 수요가 높다고 봤고 분양이 높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200만 평을 개발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절차상. 원래 한 10년인 것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심의와 뭐 실시 계획 심의를 통합한다든가 에타 기간을 좀 단축한다든가 해가지고 7년 정도거든요. 근데
국제화 용지하고 관광 레저 용지를 합치면 2,600만 평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200만 평씩 7년씩 개발하면 9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20년이잖아요. 예. 태양광이 20년이기 때문에 전체를 200만 평씩 새만금 개발공사가 개발해도 9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후에 개발될 지역에다가 일부 태양광을 놓은 겁니다. 이제 놓은 거고요. 예. 거기가 이제 그 이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교통의 유충지로 보는데 고속도로 같은 사거리는 교통의 어떤 유충지가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네. 도심 속에서 사거리는 상당히 중요한 땅이잖아요. 개발 수요가 높은 땅인데 큰 대로의 사거리는 개발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예. 그건 마중물 성격이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예. 거기서 벌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제 새만금 개발에 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어가면서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만 또 항상 시간이 제약이기 때문에 예. 취임 6개월 돌아보고 있는데 원래 꿈이 공무원에 대한 생각도 있으셨어요? 원래 꿈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어떤 꿈을? 원래 어렸을 예. 때는 스포츠 선수,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요. 예,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예,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고 또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뭐 우리 친구들과 축구 매니아였고요.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와서는 공무원보다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87학번입니다. 예. 그래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그 흐름 속에 있었고 예. 그 과정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어떤 사회의 변화에 대한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대가 예.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면서 예. 이제 시의원을 하게 됐었고 또 이제 정무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정무직 공무원 10년째, 11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공직에 몸 담으면서 나름대로 철학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공직자 어떤 윤리의식도 앞서 예. 언급해 주셨지만 공무원은 이랬으면 좋겠다. 공직자는. 저는 제가 조금 이제 이건 뭐 철저히 제 개인 생각인데요. 공직자가 적극적이고 바쁘면 도민이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께서 예. 사심 없이 공심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이고 바쁘게 뛴다면 도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할 겁니다.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이제 공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나 또 이걸 또 풀어가는 방법은 예. 사실 이제 노자의 무위자윤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거든요. 역행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네. 조화롭고 순리적으로 행정이 추진된다고 하면 도민 역량이 결집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도정이 이렇게 차근차근 순리적으로 풀어갈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공심을 갖되 또 아까 이제 조화롭고 순리적으로 어떤 민심을 반영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의 핵심은 아까 이제 공직자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국민과 도민이 행복하다는 알겠습니다.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직원분들은 일을 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대민 서비스. 또 어쨌든 서비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또 인사 말씀 남길 수 있는 시간 짤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린다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 전북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네. 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고 전북 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더욱더 도민들 속에 들어가서 길을 찾고 답을 찾아서 우리 도정에 반영하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좀 더 우리 도민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또 도민께서도 좀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눈빛으로 봐주시면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떠났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떠났던 출향민들도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전북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사이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제2의 임진왜란이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도 하던데 우리 민족의 좀 단합된 힘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